한국에너지공단이 울산으로 오면서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높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울산 지역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한 학교와 인물 등에 대한 대대적인 기념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 등도 실시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울산 시민의 비율이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울산으로 이전을 완료하면서 10개 공공기관의 울산혁신도시 이전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입주 기업을 늘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남미경 기자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튼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경기도 용인 청사에서 울산으로의 이전을 끝내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준정부 기관입니다. 울산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로써 울산 혁신도시의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 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의 이전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혁신도시 조성을 추진한 지 14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입주 기업을 늘려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34개밖에 안 되는 입주 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로 늘려 에너지와 근로복지노동, 재난안전 등 3대 분야의 산학연 생태계를 갖춘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근로복지노동 관련 공공기관은 연관성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지 않고 한국석유공사나 동서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협력업체가 국내에 없거나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어 울산으로 올 명분이 적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입니다. 안 내놓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영업 활동할 수 있으니까 안 내놓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전국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저희도 영업 활동 지장이 없으면 안 내놓고 교통이 좋으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입주한 기업도 자동차 기술 개발 분야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41.5%에 그치고 있어 주된 해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울산에도 지난주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미세먼지 등 산업단지에서 주거지로 넘어오는 오염물질 차단을 위해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중광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울산시 연암동 동해남부선 철도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주거지로 넘어오는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지난해 50억 원을 들여 나무를 심어 완충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 울산시가 지난해까지 34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성한 완충녹지는 축구장 61개 크기인 66만 제곱미터,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울산시가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3년, 15년째인 지난해까지 전체 공정률은 44%에 불과합니다. 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몰제와 더불어서 완충녹지가 해제되기 전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030년 준공 예정까지 남은 기간은 11년, 앞으로 2,70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평균 100억 원을 투입한 점과 복지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2030년 준공은 불가능한 상황.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2046년까지 27년을 더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완충녹지 조성은 더 어려워집니다. 꼭 해야 될 부분과
지정할 때 당시에 도시계획상에 안에 대구 부분이 된 곳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반쪽에 그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숲인 완충녹지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장들이 밀집한 경기도 시흥시의 시화산업단지입니다. 그 너머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공장지대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숲이 조성됐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그래프인데요. 사업 초반엔 큰 차이가 없지만 녹지가 조성되고 어린 나무들이 자라면서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숲이 조성되기 전에는 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이 넘어오면서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9% 높게 나타났지만 숲이 완성되자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산업단지보다 12% 낮아졌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인 날도 주거 지역이 31%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도시숲인 완충녹지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입증된 것입니다. 울산시가 녹지 조성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의 독립운동과 친일잔재 전수조사 등을 통한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벌입니다. 특히 독립운동을 주도한 학교 등에는 QR코드가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지역 3.1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병영, 언양, 울산초등학교 등의 QR코드가 포함된 표지판이 설치됩니다. 휴대전화를 갖다 대면 영상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병영초뿐만 아니라 울산교육청과 울산초, 울산노동역사관, 보성학교터, 언양초 등에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울산교육독립운동 역사체험 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1920년 설립돼 울산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동구 옛 보성학교 등도 새롭게 조명됩니다. 설립자 성세빈 선생을 포함해 박상진 의사와 외솔 최연배 선생 등을 울산 교육의 참스승으로 선정하고 이를 초등학교 지역 교과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수영 생활의 기록이 없더라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한 것이 명확하다면 독립유공자로 추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일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선세빈 선생님 추서도 시교육청은 또 진일 잔재 청산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진일 인명사전을 중고교에 배부하고 노동계가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한 진일 인명사전 배부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등을 둘러싸고는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7일 병영초등학교에서 첫 현판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화합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록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울산과 3.1운동 전시회가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울산의 식민통치, 일제강점기 울산의 사회상, 울산의 3.1운동 등 5개 주제로 만세 시위 후 일제가 조선총독부에 보고했던 문서와 시위 주동자들의 재판 판결문, 수형카드 등이 전시됩니다. 울산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인 고 최윤봉 지사의 아들인 울산 중구 최경식 씨 집에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았습니다. 독립유공자인 고 최윤봉 지사는 1919년 4월 2일 언양 장날에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고 시위를 탄압하는 일본 경찰에 돌을 던지면서 맞선 공훈으로 정부로부터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울산 시민의 비율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2018년 울산 시민의 생활 실태와 의식을 보면 울산 시민의 21.5%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했고 27.4%는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자연재해, 범죄 발생, 교통사고 순이었습니다. 또 건강관리 항목에서 울산은 아침 식사와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실천율이 부산, 경남보다 높았지만
흡연 인구는 21.8%, 음주는 68.8%를 기록해 모두 부산과 경남보다 높았습니다. 영국의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가들로 꾸려진 사절단이 울산을 방문해 울산시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영국 사절단과 울산시는 울산과 영국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과 단지 조성, 산업 육성 정책 등도 소개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한 국가로 스코틀랜드 해상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장 디플렉스의 장기 미분양과 관련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진장 디플렉스 피해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진장 디플렉스를 관리하고 있는 울산도시공사가 상가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울산시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상권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또 상가 분양 당시와 비교해 감정평가액이 내려갔다며 시세 차익을 보전해 줄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한영석 사장과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5월 교섭을 시작한 노사는 지난달 기본급 4만 5천 원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소식으로 인해 노조가 조합원 찬반 투표를 연기하면서 지난 20일에야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한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 지주도 지난 22일 각각 조인식을 갖고 2018년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원화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전체 11개 대상 유치원 중 지금까지 4곳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울산 지역 사립유치원 115곳 전체가 에듀파인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이를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사립유치원 총연합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고 사유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울주군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오랫동안 유치를 준비해온 울주군에 들어서야 한다며 울산시와 고용노동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의원들은 울산의 의료 여건이 가장 열악한 울주군은 대형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유니스트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울산방송국 어린이 합창단에 36기 신입단원 25명이 추가로 입단했습니다. 이들 신입단원들은 기존 단원과 함께 다양한 연주회와 각종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우리 동요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입단식과 함께 열린 수료식에서는 10명의 선배 단원들이 수료패를 받고 합창단을 떠났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남구 달동 모 아파트 3층 79살 김모 씨 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 불로 김 씨가 연기를 마시고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환풍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남구 여천동 부두로에서 38살 조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전체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3,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수석 뒤편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까지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는 공문을 2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발족한 학교 공문서 감축 TF팀을 중심으로 학교 공문서 모니터링과 불평 공문 신고 등을 통해 내년까지 일선 학교로 내려보내는 공문을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 업무 영역을 교육활동, 교무행정, 일반 행정 등으로 명확히 나눠 교직원 행정 업무 적정화를 위한 학교 업무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유니스트는 박노정 자연과학부 교수팀이
안쪽은 전기가 흐르지 않고 바깥쪽은 전기가 흐르는 물질인 위상 부도체를 실험으로 가려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